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필요한 그 투자 자금과 투자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피터 린치가 책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줬나 이렇게 들어보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11개월 뒤에 학자금이나 결혼비용으로 쓸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락장에서 손해보면서 억지로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보자면 단기 자금,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잡고 싶어요. 책에서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그 니프티 50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프티 50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갖고 이번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프티 50가 뭐냐 하면 니프티라는 단어가 멋진, 맵시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니프티 50면 멋진 거 50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프티 50는 또 미국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50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또 니프티 주식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성이 높은 우량주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그 60년대 말부터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대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멋진 종목들, 요런 것들이 시장 평균치를 훨씬 이렇게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니까 확립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사놓고 고민 없이 들고 있으면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상승도 보장된다는 뜻에서 또 원 디시전 주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딱 골라놓으면 걱정 없다, 이런 뜻이겠죠. 대표적인 니프티 50 종목이 IBM, 필립 모리스, 코카콜라, 또 뭐 있지?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이런 주식들, 제록스, 이런 주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 니프티 50 종목들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그 S&P 종목의 주가 수익률이 20% 정도였대요. 20%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40%를 기록을 했으니까 거의 2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르면 뻔하죠. 미국도 그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개미 투자들도 엄청 이렇게 달려들어갖고 니프티 50 종목들이 계속 고평가되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품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 니프티 50 종목들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니프티 50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니프티 50 요 종목들이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보통 이 대량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약세장에서도 끄떡없다는 이 속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그 니프티 50 종목들을 매입해서 25년간 계속 보유를 했었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을 투자였다고 합니다. 9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이 니프티 50 주가가 1974년 이후로 총 수익률 기준으로 다우존스, S&P 지수 이거 모두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냥 단순히 조금 오른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올라왔는데 그거보다 더 시장 수익률 자체를
앞질러서 올랐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뭐 폭락전, 그러니까 73년 오일 쇼크 터지면서 폭락하기 전 최고점인 그 1972년에 매입을 했었더라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10% 정도 하락하는 거를 조정이라고 하는데, 조정은 2년마다 한 번, 20% 정도 하락하는 거를 또 약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세장은 6년 만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이 30% 이상 하락하는 이 무서운 약세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서운 약세장은 대공황 이후로 총 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약세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은 언제든지 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 12개월 뒤에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쓸 돈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니프티 50 이런 우량주, 이런 종목들에 의해서도 봤던 것처럼 결국 장기 투자를 하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되고 이제 수익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 뭐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해봤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은 가지만 좀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인 거잖아요. 근데 뭐 평범한 직장인한테 25년 동안 필요하지 않은 돈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결혼했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 키울 때 뭐 돈도 들어가고, 대학도 보내야 되죠. 결혼할 때 뭐 솔직히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애들한테. 그리고 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어디서 돈이 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생길지 정말 뭐 사람 일은 모르죠. 물론 뭐 돈 뭐 500, 뭐 1000만 원, 뭐 이것도 큰 돈이지만 500, 1000 정도야 25년 동안 정말 안 쳐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25년 뒤에 뭐 10배가 올라요. 그래도 1억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25년 갖고 있으면 2045년에 1억이라는 얘기인데, 1억이면 지금 돈으로 2045년에 1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될까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1995년에 1억이 지금 얼마일까요? 한 1억 5천 되지 않을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잣돈이니 뭐 시드머니니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종잣돈이 모여 있어야 좀 튀겨도 의미가 있으니까. 뭐 진짜 뭐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종잣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건 진짜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정말 뭐 여윳돈, 없어도 되는 돈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느낌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고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책에서 뭐 피터 린치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었구나 라는 거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새겨야 할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뭐 무조건 이제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이거는 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써야 할 것이 확정되어 있는 돈이면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한번 제 나름대로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약세장과 이렇게 주식이 좀 다운되는 약세장하고 제가 돈이 필요한 시기하고 겹칠 수도 있으니까, 약세장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뭐 그런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뭐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오래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자금만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높다고 하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오늘도 제 영상에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